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심한데 좀 이렇게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대응센터장 정두련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즉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완화된 방역 정책이 되겠죠. 한 달 정도 시행되어 왔지만 결국은 최근 다시 방역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중증 감염이라든지 감염 전파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 후 4개월, 5개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저항력이 결국 다시 감소해버렸고 전파가 훨씬 더 잘 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은 더 높다라는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분들의 중증도가 얼마나 높을지 그건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과연 중증도가 어떻게 될지, 사망률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전파력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조만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델타를 대체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증도만 떨어진다면 전파는 더 잘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쭉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워낙 변이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 소멸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변이를 거듭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그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독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전파는 되지만 다른 감기 바이러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감기 정도만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예방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다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백신을 수개월마다 반복해서 접종을 하고 또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모임을 최소화하면서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매우 약해지거나 혹은 우리 인류가 반복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저항력을 갖게 돼서 연령이나 기저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증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지 상시 마스크 착용, 또 확진자의 격리 치료라든지 또 밀접 접촉자의 격리와 같은 이 강력한 방역 조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는 2차 접종까지도 한 4개월 이후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아마 3차 접종 후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변이가 점점 그 심한 그런 바이러스로 대체가 되어가면서 기존의 백신은 점점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백신이 개발되면 또 그걸 맞아야 되겠죠. 최근에는 10대에서도 위중증 환자들이 점점 발생이 늘고 있고 또 그 10대 청소년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경우에 이제 다른 그 가족들이 고위험군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19에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잘 대응을 하려면 접종 대상인 그 청소년기에도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드문 그 부작용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 심근염 같은 경우에 증상에 따라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크게 위험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워낙 그 계절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그런 계절성을 띌 상황은 아니고 1년 내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보다도 훨씬 더 자주 백신 접종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다른 백신하고 시점을 조금 한 2주 정도 간격을 띄고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같은 동일한 날에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때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예방 목적, 치료 목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아주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 그거를 지금 사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좀 효과적인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된 건데요. 아직 비용은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때 우리가 그 항바이러스를 치료에 이용했던 것만큼 사용되려면 상당히 조금 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감염 위험도 줄일 뿐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중증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혹시라도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금기사항만 없다면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가족 중에도 아직 접종 대상이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자녀분들 포함해서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최근에 2차 접종 완료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요. 결국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집니다. 가족 이외에는 그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 만남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제 겪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나 또 마스크 착용,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해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신 꼭 필요한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유행이 확산됐을 때는 거리두기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단합된 마음으로 잘 지켜갈 때 훨씬 더 극복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치시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